반갑습니다. 장커입니다. 오늘은 제가 비트코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비트코인 찬성론자는 아닌데, 그래서 비트코인이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와 관련하여 제가 한번 오늘 기사를 하나 읽으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2억 7천만 원 간다 대 쪽박 찬다라는 양분돼 있죠, 지금. 그죠? 양분돼 있습니다. 연초부터 폭등세를 보인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역대 최고인 6,500만을 넘었다는 겁니다. 이게 한 2017년도인가 한 19,000, 1,900만 원인가 그래 됐는데 지금 2017년 이후 지금 한 3년 지났죠. 6,500만 원 넘었다는 겁니다. 20일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7분 1비트코인이 6,509만 2천원이 거래됐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전날 밤 자정에 앞서 6천만 원을 돌파했고 이후에도 계속 가격이 올랐다고 합니다. 빗썸, 코팍스, 코빗 등 다른 거래소에서도 1비트코인당 가격이 6,400만 원을 넘었다는 겁니다. 가상화폐 웹사이트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해외 비트코인 가격은 같은 시간 56,000달러 약 56,000달러대를 기록 중이다는 것입니다. 거의 5만 달러를 넘었다는 거죠. 해외 비트코인 가격은 이미 지난해 4배 이상 올랐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1조 달러, 1100조를 넘었고, 이는 테슬라 시총 약 7천억 달러인 테슬라보다 높은 것이다. 애플의 시총이 약 2조 달러인데 일각에선 비트코인 시총이 3조 달러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최근 고수익 상장 지수펀드 운영 성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미국의 투자사 아크인베스트도 최고 경영자인 캐시우드는 최근 미국 CNBC에 출연해 더 많은 기업이 비트코인을 자산에 편입하면 가격이 25만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미국의 기업이 현금의 10%를 비트코인에 편입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20만 달러 더 오를 것이라며 최근 기업들의 비트코인 자산 편입 속도가 놀라운 수준이라고 했다. 엄청나죠, 그죠? 미국 헤지펀드 운용사 스카이 브릿지 캐피탈의 창립자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초기 잠시 백악관 공보국장을 맡기도 한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비트코인이 연내 10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 급등은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고 있다. 그가 이끄는 테슬라는 지난 8일 15억 달러 약 1조 7천억 원을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엄청나게 그죠? 지금 일론 머스크가 띄우고 있죠. 그죠? 머스크는 지난 1일 음성 기반 소셜미디어 클럽하우스에서 나는 비트코인 지지자다. 2013년 한 친구가 비트코인을 소개한 적이 있다. 8년 전 비트코인을 샀어야 한다. 비트코인이 전통적인 금융가 사람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법정 통화의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일 때 다른 방법을 찾지 않는다면 바보일 뿐.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일 때 그죠? 이 다른 투자 상품으로 보는 거죠. 비트코인 보유는 현금 보유보다는 덜 멍청한 행동이고 비트코인은 화폐와 거의 다름없다라는 걸 올렸다. 잭 도시 트위터 CEO는 미국 유명 래퍼인 제이지와 함께 236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기부해 펀드를 만들기로 했다. 비트코인 앞 글자를 따 비트러스트라고 이름 지은 이 펀드의 목표는 비트코인을 인터넷 통화로 만드는 것이다. 페이팔, 뉴욕 멜론 은행, 마스터카드 등 주류 금융권 기업과 핀테크 기업들은 최근 잇따라 비트코인 투자나 관련 서비스를 선보이며 비트코인 가격 급등에 일조했다. 이에 반해 비트코인 실체와 가치가 없는 유령 화폐에 불과하며 최근 가격 급등 수기 수요 때문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거품을 경계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이제 반론이 나오죠. 여기서부터 이제 반론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대표적인 투자의 기재라고 불리는 워렌 버커셔 해스웨이 회장은 지난 CNBC와 인터뷰에서 가상화폐는 기본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고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한다. 나는 가상화폐를 갖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저도 이제 이런 생각인데, 사실 가상화폐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가치도 없는 거죠. 이게는. 그리고 비트코인은 최대 2100만 개 비트코인을 캘 수 있다고 딱 정해놨습니다. 최대 2100만 개. 그래서 2009년부터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캐기 시작해야 2013년 8월 현재까지 약 1200만 비트코인을 캤는데, 하루 약 1조 5450원에 이르는 것보다 앞으로 800만 비트코인을 캐면 더는 캘 비트코인이 없다.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이 총 2100만 코인만 나오게 만들었기 때문인데,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세계적으로 통용화가 되면은 이 가지고 있는 사람 엄청나게 그죠. 이게 무한대로 늘어난단 말입니다. 이게 그 가치가 한 개의 가치가. 그래서 지금 한 개가 가치가 지금 6만 5천 달러 그죠. 그렇게까지 올라간다니까 지금 현재 이게 한 개 가치 6,500만 원까지 지금 올라갔단 말입니다. 한 개 가치가. 그러니까 갖고 있는 사람이 엄청난 이게 이득이 되는 거죠.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도 비트코인은 투기적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상화폐는 특정한 범죄 행위를 허용한다고 말했죠. 그죠? 특정한 범죄 행위를 허용한다. 제닛 예런 미국 국무장관은 대표적인 가상화폐 반대자다. 그는 최근 미 상원 금융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많은 가상화폐가 주로 불법 금융에 사용되는 것을 생각한다며 그런 사용을 축소하고 돈 세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CNBC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기관을 규제하고 책임을 지키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가상화폐는 본질적 가치가 없다며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투자은행 JP모건은 지난 16일 보고서를 통해 올해 비트코인 가격의 움직임과 투기 흐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가상화폐 반대자들은 무엇보다 비트코인 가격이 2017년 2만 달러를 넘다가 다음에 80% 폭락한 전례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 2017 이게 투기 상품이란 말입니다. 투기 그죠? 2017년 2만 달러를 올라갔다가 80%까지 폭락한 적이 있단 말입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도 가상화폐가 돈 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돈 세탁. 이게 무슨 말인가를 제가 좀 이따 이야기해 드릴게요. 많은 규제를 촉구하게 됐다. 제가 요즘 책 보는 것 중에 초예측 부의 미래라는 책에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요즘 새로 뜨는 기업들 있잖아요. 세계적인 기업 그를 카파, GAFA라고 하는데 카파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이 네 개 기업을 세계적인 거대 기업인데 이 기업들이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이 지금 국가를 넘어서서 세력이 너무 커졌다는 권력이 너무 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파는 숭고한 비전을 내걸고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며 법률을 무시하고 경쟁 상대를 자금력으로 짓밟아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다는 카파라는 신생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들이 새로운 제국을 지금 건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에게는 적용되는 규제들이 카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기업에게 물리는 세금이 카파에게는 부과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시장의 독점을 막아온 역사가 지금 뒷밟히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정리하고 있는데 나중에 다시 자세한 거는 오늘은 이것만 말하겠습니다. 거대 독점 기업은 분할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스콧 갤러웨이라고 카파의 본질을 간파한 도발적인 지식인으로서 뉴욕 대학교 스턴 경영대학 교수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주장은 뭐냐면은 그대 독점기업이 되면은
기업이 이제 국가가 이 기업을 건드릴 수 규제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3의 세력, 그 새로운 권력이라고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새로운 권력이 나타난다.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이런 기업이죠. 그죠? 세계를 상대로 하는 이런 독과점 기업이 이제 이런 최첨단 다차원 산업이죠. 그러니까 이 테슬라도 지금 보면은 이게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비트코인을 쓰려 하는 거면 우리가 달러를 쓰면은 이게 달러를 쓰면은 국가에서 제재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 거래를 하게 되면은 규제를 받을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가에 상관없이 자기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더 권력을 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꾸 가상화폐로 넘어가려고 할 겁니다. 새로운 이제 세계적인 이제 거대 기업들이 미국이라는 이제 나라에서는 1980년대 미국 통신 사업인 마벨이라는 이제 기업이 있는데 이게 미국의 시장의 80%를 독점하고 있었는데 84년에 법무부가 그 회사를 8개 회사로 이제 쪼개버렸습니다. 분할했는데 1911년도에도 석유 회사인 독점기업 스탠더드 오일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 34개 회사를 쪼개졌단 말입니다. 근데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거대 기업을 분할했더니 경제는 타기계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눈부시게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독점기업이 지금 국가의 권력을 넘어서고 있다는 거죠. 이게 통제가 안 되는 이제 시대로 가면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그리고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가상화폐잖아요. 이게 우리가 모른단 말입니다. 어떤 뭐 손에 보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만약에 해커나 이런 사람들이 해서 빼갈 수도 있고 훔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어떤 조작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조작을 할 수 없게 뭐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몰라도 이게 컴퓨터 시스템이나 제가 이제 컴퓨터 개발자로서 시스템 분석가로서 옛날에 이런 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우리 암호로 되어 있는 이런 모든 것은 그죠 우리가 물질이 아닌 이런 컴퓨터 내에 이제 이런 데이터들은 어떤 기술자나 그죠 거대한 기업에 의해서 이것이 조작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그래서 이게 이제 정확하게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이게 비트코인 누구한테는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4차원 산업들, 그죠? 세계적인 기업들이 자꾸 비트코인을 이제 유도할 것입니다. 그죠? 그들은 그로 벗어나서 국가의 제재를 받기 싫어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주의 폐단이 독과점에 있다 아닙니까? 그 독과점 한 기업이 너무 커버릴 때는 그들이 새로운 권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분할해 가지고 독과점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야 이제 경쟁이 일어나서 자본주의 발전하게 되는데 이런 세계 지금 첨단 기업들이 시장을 80% 이상 장악할 때 그러면은 그런 기업들을 통제할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한 이제 시대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더 오를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만약에 이걸 추종하고 비트코인을 막 사들이고 비트코인으로서 이제 결제하려고 한다면은 물론 이제 더 올라갈 수 있죠. 하지만 위험하다는 겁니다. 제 말은 그들이 세상을 통제할 수 있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너무 신뢰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